안녕하세요, 리버티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이나 식습관에 대해 다뤄봤다면 이번에는 운동 및 활동량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다뤄봐야지 생각하고 있던 주제인데 얼마 전 구독자님께서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체중 감량에 있어 운동과 음식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실 운동보다 음식 섭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택이지만 어쨌든 음식은 생존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음식도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선택하는 건 우리의 의지와 습관에 달려있죠. 체중 감량에 있어 보통 운동과 음식 섭취를 비율로 따져봤을 때 70%에서 90% 정도를 식습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활동량이나 운동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불필요한 체지방을 덜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오로지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며 반항 심리를 느끼는데 만약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격렬하게 운동하면 우리 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더 강력한 보상을 내놔. 이렇게 되면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하고 과식 폭식을 하게 되는 허무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동 직후에 식욕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운동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첫째, 운동에 앞서 우리는 니트를 해야 한다. 혹시 니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만약 옷 종류의 하나인 니트를 떠올리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니트는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의 약자로 이것들의 앞글자만 연결한 니트를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 간단해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신체 활동을 늘리면서 칼로리, 즉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은 신체 활동들이 늘어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운동을 죽어라 열심히 해도 정작 태워지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적은데 그거에 비하면 일상활동의 소모 에너지가 엄청나지 않나요? 잠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한시도 쉬지 않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래서 살이 안 찌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루 중에서 30분에서 1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 외 23시간을 부지런하게 지내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에너지 소모에 더 유리할까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아마도 방에 꼼짝하지 않고 있어도 의식주는 물론 취미생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학기술의 진보로 우리의 생활이 편해졌다고 느끼지만 우리 몸은 많이 사용해서 고장나기보다는 너무 활동을 안 해서 아프고 고장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힘드시다고요?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두세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저 또한 짐이 너무 많다거나 발이 불편하다거나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는데요. 전에 청계산에 가기 위해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지상으로 나가는 지하철 계단이 꽤 높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등산 장비를 무장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등산하러 가니까? 저와 함께한 일행도 결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혼자서 계단을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의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편이라면 최소 1시간에 한 번이라도 물을 뜨러 간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움직여보세요. 병 없이 살려면 의자부터 끊어라의 저자 제임스 레바인 박사는 앉기는 흡연보다 위험하고 에이즈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며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아찔하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앉기의 위험성을 강조한 거죠.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게 낙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TV를 보며 스트레칭을 하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몸을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 걷고 걸어라. 하루에 얼마나 걷나요? 혹시 평소에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시간 내서 산책을 하시나요?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 이상을 걸었다고 해요. 지금은 하루 10,000보도 채 걷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도 이동거리가 짧은 편이라 하루 3,000보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신경 써서 더 많이 걷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걸어야 할까요?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어요. 사냥을 하기 위해, 음식을 얻기 위해, 이동생활을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 등등 다양한 이유로 말이죠. 지금은 생활이 많이 변했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걷기가 당연하고 걸어야 된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걷지 않아 우리는 병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걷기의 효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말해봤자 입 아프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 걷기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을 개선해주고 심지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 또한 예방해준다고 해요. 실제로 야생동물들은 암에 걸리지 않지만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지만 오지에 사는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 따라 생활을 하고 활동량이 많고 적당히 섭취하기 때문에 암이라는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또한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치매를 예방해주고 장 기능을 조절해주는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해 위장 연동을 증진시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걷기는 우리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우울감 개선, 행복감을 증진시켜주고 멜라토닌 분비를 늘려 숙면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체중 부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몸에서는 칼슘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늘리는데, 즉 걷기를 하면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라면 걷지 않는 게 엄청난 손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걸으면 좋을까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 운동, 니트를 이용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걷는 양을 늘리고 오전이나 저녁에 시간을 내서 산책을 하면 더욱 좋아요. 특히 오전에나 점심시간에 걸으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햇볕을 쬐고 약 14시간 이후에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만보기 어플을 이용하는데요. 일반 만보기를 이용하시거나 저처럼 만보기 무료 어플을 이용해보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만보기라고 검색하고 어플만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내가 하루 얼마나 걷는지 측정해본 뒤 목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3,000보만 걷는다면 목표를 그 2배 6,000보 걷기로 설정해서 가볍게 시작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최소 10,000보 이상 걷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어요. 걸을 때 자세는 정수리를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펴고 복부인 단전에 힘을 주고 보폭을 크게 하면서 걸으면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냥 걸어도 되지만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 라디오, 영어 등을 들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어요. 물론 리버트 채널을 다시 들어도 좋겠죠? 셋째, 근력 운동을 해라. 이건 앞서 언급드린 첫째, 둘째 방법이 습관이 되신 분들에 한해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사실 근력 운동은 최고의 운동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 난이도별 무궁무진한 운동 방법들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근력 운동을 찾아 하루 5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럼에도 근력 운동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계단 오르기를 통해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셔도 아주 좋아요. 만약 평소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꾸준히 즐기면서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고고요. 오늘은 운동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핵심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생활 속 운동량을 늘려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 만병통치약인 걷기 시간을 늘리자, 근력 운동은 부담 없이 5분 정도라도 시작하자. 이 3가지 원리였어요. 여러분은 운동을 통해 살을 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소 부지런한 습관을 길들여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시겠습니까? 걷기로 살을 빼신 분이나 건강을 개선하신 분, 평소 하는 운동 등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정보를 무료로 가장 빠르게 들으실 수 있어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